국민의힘 공관위가 목표로 잡았던 현역 교체율이 35%인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114명 현역 가운데 40명이 교체됐는데 지난 21대 4년 전에는 현역 교체율이 43.5%죠. 자, 이번엔 그래도 월등히 낮습니다. 하지만 전 지역구 공천에 따른 의미는 있는데 현역 교체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김삼 평론가님? 그나마 모르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현역 컷오프를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제2를 할 때 그때 다시 투표하는 것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때문에 결국은 현역 의원을 살려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2월 29일까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안 봤다고 부인하기도 좀 네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표결 이후부터 줄줄이 컷오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현역 의원들, 특히 3선 이상이 한 70% 이상 살아온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 이전 선거에서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통계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락권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후보 교체율이 거의 60%에 육박했어요. 그렇게 후보 교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마 영남권 이번에 아무리 많이 교체를 나온다고 해도 30%대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특검법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저는 주류교체 작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반대파는 거의 당 밖으로 밀어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뭐 연판장이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대통령한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충성맹세를 받아왔던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이미 친윤계라고 다 분류가 돼도 될 정도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미 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당내 분란을 키우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만드느니 이미 내 사람이 돼버린 사람들까지 다 모두 다 쳐버리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친윤 의원들은 사실상 전원 생존했습니다. 뭐 검핵관, 용핵관들의 대거 공천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친윤 불패, 장제원 의원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이 완료된 시점, 여야 간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시점인 3월 22일 날 국민의힘 공천을 좀 살펴보면 과연 좋은 공천이었을까? 옳은 공천이었을까? 과연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건강한 공천이었을까? 이런 평가를 받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갈이 개혁 공천이 안 한 것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청년과 여성 후보자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국민의힘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비례에서 좀 만회하지 않을까요? 비례 명단이 방금 전에 발표됐는데 네네. 거기에도 청년은 그렇게 없어요. 청년은 좀 뒤로 많이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 10명 중 8명이 50대, 60대예요. 그리고 여성은 10명 중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취약한 공천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정성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천을 완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공천 개혁을 하자고 그러면 사천의 부분,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경선 위주로 이번에 총선에 공천을 했잖아요. 그것이 현역 위주 그리고 기득권 공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구 공천 끝냈는데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을 했죠. 국민의힘.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황상무 수석의 언론이 회칼 테러 이 발언이 상당히 이제 막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호주 대사에 대해서 즉각 소환, 또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 민심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아니면 소위 약속대로는 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를 선거 앞두고 약속대로 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뭐 사과를 요구한다, 뭐 아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사인을 보내는 바람에 1차 대전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뭐 아무리 약속대로이라 하더라도 상처가 너무 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걸로 그냥 끝난 게임이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호주 대사 한 명 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를 벌여야 되는 거냐. 아마 약속대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제대할 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네. 선거 앞두고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 특히 이제 선대회의 전에 공동 선대위원장이라고 불리는 뭐 나경원, 그다음에 뭐 원희룡, 안철수 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종석 호주 대사 문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안 돌릴 겁니다. 여론이 싸늘합니다. 이걸 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공수처가 빨리 소환조사하고 즉각 소환조사하고 그리고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는 즉각 귀국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눈치 보면서 사실 제가 볼 땐 얘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라는 걸 먼저 전제로 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해임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진 사퇴를 하라고 오히려 황 수석한테 지금 얘기하는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하는 입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미리 사인을 지난번에 보냈었던 건데 거기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등 떠밀려가지고 입장을 밝힌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한동훈 위원장의 면도 안 서게 되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효과가 약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존중해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화풀이할 수는 없으니까 공수처에다가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실 입장 나오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서 마치 출국해도 되는 것처럼 조사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법무부에도 출금 조치 풀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또 엇갈리잖아요. 공수처가 반박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이 또 반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벌어질 일인가?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러놓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수도권 민심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